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이자 주철현 국회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가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주철현 의원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가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인 주 씨와 또 다른 임원 박모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개업을 원하는 의료인들의 계좌에 돈을 일시적으로 이체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게 해줬고 이를 이용해 모두 35차례에 걸쳐 259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 씨 등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편취액의 규모도 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률적 측면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주철현 의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 의원은 2년 전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입장문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주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박모 씨는 징역 3년을,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1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순천대와 목포대가 새로운 교명 선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두 대학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합대학 교명 공모를 진행한 뒤 교명선정위원회와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명안 4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학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1순위와 2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해 교명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전라남도에서도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부터는 지역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도 사용처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전남도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률은 99%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달성했습니다. 고흥에서는 최근 해상풍력 사업이 뜨거운 관심사인데요. 해상풍력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자체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군 영남 면사무소입니다.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공주도 해상풍력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고흥군은 포두면을 시작으로 16개 읍면을 돌아가며 공공주도 해상풍력 주민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와 주민 이익 공유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관심은 있잖아요.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양 생태계와 어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어민들은 지난 6월 반대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주민 설명회를 통한 갈등 해소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흥군은 지속적인 어업활동 보장과 정당한 보상, 어업소득 보전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김 양식장이 있는 민간 해상풍력단지는 공공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과 어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산업이 상승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폭력 반대대책위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는 23일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어민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고흥군이 제안한 공존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흥에는 현재 총 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폭력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민간과 공공주도가 각각 2기가와트입니다. 해상폭력 주민 설명회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시가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물류창고의 화재 진화 지원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내 물류창고 화재 긴급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미세먼지와 분진 제거를 위해 고략동과 중마동 등 인근 피해 지역에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는 한편 인근 동사무소에도 KF94 마스크 10만 개를 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 중 유해물질 100종을 측정해 중금속 검출 여부를 포함한 더 세밀한 검사를 진행 중이며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호흡기 등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진료 지원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11월부터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청춘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고흥군은 2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80세 이상 어르신 만여 명에게 1인당 연간 6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관내 목욕탕과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대형마트처럼 자유롭게 약 쇼핑을 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광주에도 2곳이나 문을 열 채비를 마쳤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규모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뾰족한 교통 대책은 없어 벌써부터 일대 혼잡이 걱정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에 문을 연 국내 1호 창고형 약국. 건물 주변으로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도 보면 한 9시 반 정도 되면 여기 벌써 만차가 돼요. 광주에도 창고형 약국이 이번 달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장 면적만 560제곱미터,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주차장을 갖췄다지만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42대 뿐입니다. 주차장 출입구가 협소해 차량이 교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대는 평소에도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는 지역. 대형 약국까지 영업을 시작하면 교통 혼잡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너무 심해요, 여기요. 여기 잘 안 들어오려 하는 이유가 주차난 때문에 그러거든요. 찍어요, 10분 이상 차가 정차돼 있으면. 그래서 아마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실제로 이 창고형 약국의 개점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신문고와 관할지자체로 접수된 민원 중 40%는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역시나 이번 달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의 또 다른 대형 약국도 주차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역과 시내버스 등 주변 대중교통 환경은 나은 편이지만 주차 공간이라곤 15면뿐. 이마저도 절반은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역세권이고 유동인구를 보고 차린 거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이제 주차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대형 약국이 영업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텐데 뾰족한 교통 분산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는 교통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복잡한 곳인데. 규정 없다, 해법 없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간 최악의 교통 대란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납치와 유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남교육청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관련 생활안전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납치, 유괴 예방 안전 수칙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등 지역 유관기관들과 연계한 생활지도 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남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5%로
작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순으로 나타났고 피해 장소는 교실이,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목격한 학생의 31.8%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목격자 개입을 활성화하는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적자로 문을 닫은 폐광 지역이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의 장소로 꼽히면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려 시멘트 공장 폐쇄로 폐광이 있는 장성군도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 폐광 개발에 나섰는데요.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장성 고려 시멘트가 문을 닫으면서 폐광 절차를 밟고 있는 건동 광산입니다.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을 생산하는 곳으로 총 길이 55km, 깊이 221m로 국내 갱도 중 가장 깊습니다. 장성군이 건동 광산을 활용한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광산의 특성상 사계절 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보안성과 재난 대응에도 뛰어나 데이터 센터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갱도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추세입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LS그룹은 최근 장성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15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2030년까지 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10월 중에 저희가 건동광산 개발 계획 및 그리고 타당소 조사 영역을 통해서 건동광산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갈지 데이터 센터나 관광이나. 그러나 적지 않은 사업비가 걸림돌입니다. 광산 개발을 위해선 고려 시멘트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최대 1,0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고려 시멘트 측은 장성군이 기계 설비가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하면 광산을 기부 체납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가령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크게는 이제 지방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국고 보조나 국고 지원이나 도 지원에 저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고 향후에 경기가 좀 풀리면 민간 투자 충분히 가능하다.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폐광이 이제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또 다른 폐광 지역인 화순 탄강에도 데이터 센터 건립 등의 새로운 미래 산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